안녕하세요. 단원중학교 교사 조광글입니다. 오늘은 하이러닝을 활용한 과학 수업의 새로운 사례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하이러닝 도입 이후 우리 학교의 수업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협력학습과 자기주도 학습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는 하이러닝의 다양한 기능 덕분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단원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 함께한 3차 시의 과학 수업 사례를 통해 하이러닝이 어떻게 실제 수업을 변화시켰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 수업 장면입니다. 1차 시에는 주로 하이러닝에 올려놓은 수업 교재를 활용하여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통화 합수창 환경에서 학생들은 필기, 텍스트 입력, 사진 삽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들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학생들과 활발히 소통하게 되어 수업이 보다 활기차게 변화했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염색체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여 염색체를 그림으로 그리거나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찾아 붙여넣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 화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학생들은 나만의 수업 교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각 학생의 생각과 이해도가 반영된 이 교재는 개별화된 학습 자료로서 큰 가치를 지닙니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학습 과정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수업이 끝난 후에도 언제든지 클래스보드에 들어가서 수업 교재에 작성한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수업 중간에 하이러닝의 다양한 학급 경영 도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칭찬 포인트 시스템은 너무나 유용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상황에 맞춰 구체적인 칭찬을 할 수 있어 학생들의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1차 시 수업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지금까지 이해한 학습 내용을 실시간으로 풀고 있습니다. 하이러닝 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문제를 푸는 중에도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가 끝나면 그 즉시 문항별 오답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이해한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보충 설명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2차 시 수업 장면입니다. 2차 시에는 현미경으로 관찰한 체세포 분열 과정을 클래스보드에 공유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학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현미경을 이용해 체세포 분열 과정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현미경으로 관찰한 것을 단순히 그림으로 그리는 것에 그쳤지만 이제는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 직접 촬영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클래스보드에서 친구들이 찾아낸 체세포 분열의 다양한 모습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화 과정은 학생들의 과학적 관찰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관찰한 내용을 즉시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관찰한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둠별로 발표 자료를 제작하는 모습입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개별 발표 자료에서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모둠원들과 함께 하나의 통합된 발표 자료를 만들어 갑니다. 하이러닝의 모둠 발표 자료 수업 기능은 이러한 협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정보를 모으는 것을 넘어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협동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클래스보드를 통한 피드백 교환은
협력적 학습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의 관찰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질문을 주고받으며 더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때 적절한 개입을 하여 학습의 방향을 안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체세포 분열과 같은 복잡한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의 관점을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현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고, 이는 과학적 사고력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3차시 수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이러닝이 다양한 교육 기술과 어떻게 융합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그 기능이 확장되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2차 시에서는 하이러닝이 단순한 학습 도구를 넘어 혁신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어내는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에듀테크와의 결합을 통해 하이러닝은 더욱 풍부하고 효과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하이러닝의 웹 URL 기능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온라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웹사이트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하이러닝 플랫폼 내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일관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하이러닝과 메타버스를 융합한 혁신적인 학습 환경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 속에서 학생들은 현실 세계의 한계를 넘어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겉보기에는 똑같지만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진 4개의 멀티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 멀티버스 속에서 서로 협력하며 숨겨진 퍼즐을 풀어나갔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멀티버스 속에 숨겨둔 그림 퍼즐이 하이러닝 플랫폼에서 점차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들의 협력이 만들어낸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하이러닝은 메타버스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과 융합한 통합교육 플랫폼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3차 시를 마무리하며 실시한 형성평가에서는 학생들의 성취도가 크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3차시 수업을 통해 우리는 하이러닝이 가져온 교육 환경의 혁신적인 변화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전통적인 수업 방식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실시간 상호작용, 개별화된 학습, 그리고 가상현실을 활용한 탐구학습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하이러닝이 단순히 기술적 도구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협업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창의성을 함께 향상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교사의 역할도 지식 전달자에서 학습 촉진자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이러닝은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학습 과정을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러닝을 이용한 과학 수업의 확장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이러닝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학습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앞으로도 하이러닝은 계속 발전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교사들에게 혁신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핵심 교육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